자, 우리 취득의 형태 구분을 보겠습니다. 보시면 우리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취득하는 형태는 결국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 그냥 한꺼번에 본다 했어요. 이거 토지 취득하는 방법이 있다 했죠? 매매로 산다 그랬죠? 매매로 살 수 있고, 그죠? 아니면 뭐도 받을 수 있다? 증여를 받거나 아니면 상속을 받을 수도 있다 그랬죠? 이렇게 취득할 수 있고, 아니면 뭐 할 수 있어? 가서 메꾸면 된다겠죠? 디아까 가지고 가서 바다를 메꿔서 취득할 수도 있고, 아니면 기존에 있는 토지를 지목을 바꿀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취득할 수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 세법상의 취득은 이걸 말합니다. 이게 다죠. 이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유상승계 취득크라고, 얘를 뭐라 그래요? 무상승계 취득크랍니다. 이 말은 유상이든 무상이든 다 취득세를 부과한다는 얘기고, 요거는 뭐라 그래요? 원시 취득크라고, 요거는 간주 취득, 의제 취득크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 취득의 형태는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되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조심할 것은 매립간척, 그러니까 원시 취득 나오면 뭘 기억해라? 차량, 기계, 장비, 선박한 공유가 했죠. 걔는 원시 취득은 과세하지 않는다. 하나 더, 광업권, 어권, 출원. 이것들은 과세 안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간주 취득 얘기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일단은 그 1번 보시면 4번에 민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를 하지 아니한 부동산의 취득은 사실상 취득하더라도 취득한 거로 볼 수 없다. 맞아요? 틀렸죠. 왜? 얘는 등기 등록하지 않았어도 뭘 하면 사실상 취득하면 뭐다? 취득한 거로 본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이게 1번 틀렸고, 2번 토지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가액이 증가한 경우 이를 취득으로 본다. 중요한 건 이 간주 취득은 가액 증가란 말이 반드시 나와야 됩니다. 가액 증가한데 맞는다. 그렇죠? 가액 증가. 되고. 3번 개인 간 부동산 교환하는 건 취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말도 안 되는 얘기하고 있죠? 교환됐고. 3번 다음의 모두는 지방세법상 부동산 유상취득으로 본다. OX 그런 건데 다 5개가 다 유상취득이냐 그런 얘기죠. 자, 1번 공매를 통해서 배우자의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일단 여러분이 기억할 것은 우리 세법에서 뭐라고 나오면 배우자, 직계, 존비속. 그럼 뭐다? 양도에서 뭐라고? 증여로 본다겠죠, 증여로. 그러면 이 말은 뭐예요? 이렇게 둘이 매매했는데 부부지간이다 그런 얘기죠. 그럼 얘가 이렇게 준 거죠. 근데 얘는 뭘로 본다고요? 증여로 본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을은 취득세를 뭘 내라는 거예요? 증여로 취득했다. 그럼 무상승계 취득을 본다는 얘기죠. 그럼 얘는 양도세 안 내고, 왜? 양도가 아니고 뭘로 보니까? 증여로 보니까 얘가 뭘 내고, 증여세도 내고, 취득세도 내라는 뜻이거든요. 그럼 이때 취득은 무상승계 취득이 되는 거죠. 왜? 당연히 주는 사람이 무상으로 줬다고 하니까 얘도 무상취득이 되겠죠. 그런데 이제 그 질문은 얘는 무상인데 얘네 둘이 무슨 관계라고요? 배우자, 직계존비속. 근데 우리가 뭐라 하겠어요? 요건 항상 이건 추정의 의미가 있다 했죠. 추정. 그죠? 그렇기 때문에 뭐가 되면, 입증이 되면 얘는 뭐다? 양도로 본다는 얘기는 입증되면 얘가 양도로 보게 되면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유상승계 취득이 된다. 그런 뜻이죠. 그 얘기하는 거죠. 그 입증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유상취득으로 본다 그랬는데 1번 공매로 통해서 배우자 부동산 취득하면 뭐다? 유상이죠. 공매로 취득한 거니까. 그리고 파산 선고로 인하여 처분되는 직계 비속의 부동산을 취득한 거. 그러니까 파산 선고된 걸 처분되는 걸 취득한 거죠. 직접 상정해. 이것도 유상. 3번 배우자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로서 그 취득 대가를 지급한 사실을 증명했대잖아. 그쵸? 4번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의 등기가 필요한 부동산을 직계 존속과서로 교환했대. 자, 교환인데 등기가 필요한 부동산을 서로 교환했다는 얘기는 얘는 뭐예요? 유상이죠. 왜? 누가 와도 확실히 입증되는 거다. 그런 얘기죠. 5번에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정의로 취득한 경우로서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무상승계 취득이죠. 그게 다 기출이죠. 이거 결국 부담부정 얘기한다 했잖아요. 부담부정이요. 그러니까 이건 아직도 보시면 이거는 양도세 부분에 중요한 부분이죠. 잘 나오는 부분이고. 근데 이걸 외울 건 아닙니다. 취득은 당연한 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거 10억인데 저당권 3억 설정돼 있는 거를 갑이 누구에게, 을에게 뭘 해준다? 증여를 해준다는 얘기인데 조건부라겠죠? 네가 내 대신 뭐 해라? 저 채무를 부담해라. 그럼 내가 그 조건부로 너한테 10억짜리를 주겠다 했을 때 우리가 이 채무 부담물은 양도세에서 뭘로 본다 했어요? 응? 증여로 본다, 양도로 본다? 이건 양도로 본다겠죠? 증여로 보지 않고 양도로 본다. 왜?
이건 채무 부분은 얘가 얘한테 떠넘긴 거잖아. 갑이 떠넘긴 거죠. 그러면 갑 입장에서 을로부터 3억을 받고 파는 거하고 똑같다는 얘기죠. 왜? 채무 면제가 됐으니까. 그러니까 이건 증여가 아니라 양도로 보고 나머지 채무 이외의 부분 얘는 뭘로 본다? 증여로 본다 그랬습니다. 그럼 얘는 증여세가 과세되고 얘는 양도세를 과세하겠다는 얘기죠. 이때 그러면 증여세는 갑을 중에 누가 낸다? 증여세. 중요세 항상 수중자가 내는 겁니다. 그죠? 이거는 양도세는 갑 이 얘기죠. 자 그러면 요거 이제 얘기하는 거죠. 얘는 뭘래요? 취득세. 그러면 이렇게 부담부정이 하게 되면 취득세를 어떻게 내냐 그런죠. 그죠? 그 얘기입니다. 얘는 그냥 따라가면 되는 거죠. 여기는 뭐라 했어요? 채무 부담부는 주는 애가 뭘 했대? 양도했대잖아. 그럼 취득한 애는 돈 주고 산 거죠. 유상승계 취득 이렇게 된 거죠. 이거는요. 주는 사람이 공짜로 줬대잖아. 그럼 뭐예요? 얘는 유상 무상. 이 얘기죠. 그러니까 결국 부담부 증여시 채무 부담부는 뭘로 보고 유상으로 취득한 거로 보고 채무 이외의 부분은 뭐다? 무상으로 취득한 거로 본다. 그 5번 질문은 채무 이외의 부분을 말하는 거니까 얘는 유상승계 취득이 아니고 무상승계 취득인 거죠. 그러니까 4번을 다 틀린 거죠. 왜? 전부 다 유상은 아니고 5번은 아니다. 그죠? 이렇게 보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과점주주 얘기가 나오는데 과점주주 우리 간주 취득할 때 그 관주 취득은 반드시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간주 취득은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겠죠. 왜요? 요게 여러 군데 나온다 했잖아요. 계속 말씀드린 얘는 뭐예요? 예를 들면 어디서만 나와? 중과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이거 나온다 했죠. 그러니까 우리 취득세 보면 중과산세 시험에 잘 나오거든요. 근데 중과산세 적용하지 않는 경우에 대표 주자가 간주 취득입니다. 거기다가 세율은 뭘로 간다? 네, 특례세율. 중과 기준세율. 이게 나오죠. 중과 기준세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는 얘기죠. 그럼 이 부분도 특례세율 나올 때마다 정답이 간주 취득이었습니다. 꼭 기억을 하고 가셔야 돼. 근데 이렇게 제목 기억하면 안 된다 했죠? 왜? 시험은 뭐라고 물어본다? 제목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이 내용을 내용 가지고 물어본다 했죠? 뭐 있다 했어요? 토지를 뭐 한다? 지목을 변경한다. 지목을 변경한다. 그죠? 건축물을 개수하거나. 그 다음에 차량, 기계, 장비, 선박의 종류를 변경하다. 자, 이래서 애들이 뭐가 돼야 된다? 가액이 변경, 그러니까 증가되면, 가액이 증가되면, 가액 증가. 그럼 여러분 이 뜻이 지금 보시면 이거를 했다 해서 취득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걸 해서 뭐가 돼야 돼요? 가액이 증가되면 네가 이걸 실질적으로 취득한 건 아니지만 그래서 금액이 올라갔으니까 이 올라간 만큼은 취득을 안 했지만 취득으로 보여. 간주해서 세금을 내라는 얘기입니다. 결론은 과세를 얼만큼 하겠다는 거야? 증가된 만큼 과세하겠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얘네들은 과세 표준이 뭐가 되는 거야? 증가한 가액이 과표가 되는 겁니다, 당연히. 그러니까 우리가 간주 취득은 과표가 뭐니? 그럼 뭐라 그래요? 증가한 가액. 그럼 당연한 얘기죠. 이만큼 간다. 취득을 한다니까. 또 하나가 뭐다? 과점주주의 주식 취득. 이렇게 돼 있죠. 과점주주의 주식 취득. 자, 일단 요거는 한번 또 정확히 기억해야 되죠. 과점주주는 뭘 말한다? 비상장 법인의, 그죠? 비상장 법인의 주식을 몇 퍼센트? 50%를 어떻게 하면 초과. 50%는 과점주주 아니고. 그죠? 이랬을 때 얘가 과점주주 그럽니다. 그럼 얘는 이제 나오면 뭘 기억하셔야 돼요? 첫 번째 뭐라고요? 설립 당시 과점주주는 과세하지 않는다. 이렇게 기억하셔야 돼요. 그죠? 또 뭐 있어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되면 전체를 취득으로 간주한다. 재차 과점주주는 증가분에 대해서 과세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요거는 기본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과점주주는, 자, 지분이 이제 결정이 되잖아요. 그럼 이 문제가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제일 기본으로 나온 게 얘. 작년에도 언급이 됐고, 설립 당시. 그리고 또 지분 계산하는 게 나왔었죠, 이거 나왔었고. 그리고 과세 표준 계산하는 게 나와요. 과표 계산하는 거.
그럼 과표는 결국 뭐예요? 뭘 먼저 계산해야 돼? 몇 퍼센트 취득으로 간주하는지 비율 정하고 그리고 나서 그 법인이 취득한 그 취득세 과세 표준에다가 곱하기 그 비율 곱하면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구하는데 만약에 과표 구할 때 조심할 게 뭐라겠어요? 만약 얘가 만약에 60%를 취득으로 간주한다. 그럼 60%를 가져가겠다는 얘기죠. 그러면 A라는 법인이 만약에 부동산 10억 원어치 샀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이 10억이 얼마? 60%에서 얘가 얼마? 6억 이렇게 가시면 된다 그랬죠. 그런데 이 10억이란 말이 무조건 10억 그러면 안 되고 만약에 문제부터 이 내역을 봐야 된다는 거죠. 왜? 얘가 10억으로 취득했는데 이 중에서 취득세 과세 대상이 아닌 것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런 얘기죠. 그죠? 그럼 걔는 빼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만약에 부동산 8억에 분양권 2억 이렇게 돼 있다. 이럴 수 있죠. 그럼 분양권은 취득세 안 내죠. 그냥 빼야지. 그럼 얼마? 8억. 요거에 60%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야. 그것만 우리 조심하면 되고. 그리고 얘가 한번 과정 주주가 됐다고 해서 계속해서 세금을 내는 건 아닙니다. 왜? 나는 여전히 지분이 계속해서 60%인데 그 법인이 또 부동산을 또 살 수도 있죠. 그럼 걔네가 부동산 살 때마다 내가 60% 책임을 지는 건 아니다는 거지. 왜? 내 지분 변동이 없으면 나는 납세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취득할 당시 내 지분 변동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이런 것들이 이제 과정주의 가장 기본적인 얘기들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지금 5번 같은 경우는 거주자 갑이 A, B 상장 법인에 대한 주식 보유 현황 아래와 같다 해서 2009년 9월 10일 주식 취득시 지방세법 A 법률 보유 부동산 등에 대한 갑의 취득세 과표를 계산하는 경우 취득으로 간주되는 지분 비율을 구하는 거죠. 이거 쉽죠? 그죠? 자, 설립시 몇 퍼센트예요? 50%. 그럼 가점주주가 아니네요. 그러면 4월 29일 주식이 6,000주니까 60%. 얘가 최초고 그 다음에가 30% 됐고 그 다음에 70%. 그럼 뭐예요? 재차 과점주주네요. 그럼 어떻게 된다? 그 이전 주부나 지분 증가분 몇 프로? 10%. 그럼 좀 더 10% 그러면 되죠. 어렵지 않죠? 재차 과점주주. 이런 거 문제, 이거는 계산 옛날에 나온 건데 이 정도는 뭐 충분히 풀 수 있죠. 뭐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니까. 6번 법인 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거로 본다. 땡. 틀렸죠? 왜? 설립 시. 이런 게 보여야 됩니다. 지금 설립 시. 설립 시 틀렸네. 이래야지. 읽고 막 한참 또 생각하면 안 돼요. 어디가 틀렸지? 거기가 틀린 거예요. 어디? 설립 시. 납세 의무가 없다. 그죠? 그죠? 자, 5번은 납세 의무자가 나왔습니다. 1번 외국인 소유 선박을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임차하여 수입하는 경우 누가 낸다? 수입하는 자가 이를 취득한 거로 본다.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 사용하거나 대여 목적으로 수입하게 되면 수입하는 자가 자기 이익을 위해 수입하는 거니까 세금은 누가 내야 되겠어요? 수입하는 자. 그럼 되죠? 2번은 답이 나와 있는 거죠. 주택조합이 조합원용으로. 그럼 누구 거다? 조합원 거. 그럼 누구? 조합원. 그럼 되고. 상속받으면 누가 내요? 당연히 상속인이 각자 내야 되죠. 상속인. 4번은 뭐 이거 재작년 시험에도 기출로 나왔던 질문 작년 그죠? 주체구조부 실자. 이거 나오면 누구다? 주체구조부 실자. 그러면 돼요. 4번 틀렸죠. 가져간 자 아니고 주체구조부 취득자. 이렇게 하시면 돼요. 5번 취득세는 부동산에 준하는 자산 업권을 제외한 각종 권리 등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된다.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 그죠? 아니, 얘를 제외하는 게 아니라 얘들이 과세 대상이죠. 이거를 제외한 권리 등에 대해서 권리 등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땡, 틀렸죠? 너무 말이 안 되는 얘기를 쏘니까, 너무 황당한 얘기 쏘니까. 이런 게 더 헷갈려. 뭐 함정 있는 거 아닌가?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자, 그래서 뭐 납세 의무자는 뭐 간단합니다. 크게 뭐 적용 없고 보시면 돼요. 그럼 취득 시기가 이제 나오죠. 취득 시기. 일단 취득 시기는 이렇게 돼 있죠. 유상승계 취득은 물론입니다. 실제 잔금 지급이라고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 두 개가 있습니다. 요거는 말 그대로 실제 잔금 지급한 날로 간다는 얘기고 이거는 계약서로 간다는 얘기죠. 일단 이거 나오면 뭘 기억하셔야 돼? 얘네 둘이 서로 관계가 없다.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되는 애들은 무조건 계약서랑 관계없이 뭘로 가고 이걸로 가고 얘네들은 이거를 먼저 주건 나중에 주건 상관없이 뭘로 가? 계약서. 이건 뭐라 했어요? 국수, 공판장. 5개입니다. 이게 뭐라 했어? 국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자체, 조합으로부터 취득, 수입에 의한 경우 공매, 경매, 그리고 판결문이나 법인 장부로 가액이 입증되면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얘는 이것 빼고 나머지는 다 뭘로 간다?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이다. 개인 간 거래는 뭘로 간다? 이걸로 간다 그랬죠. 자, 그러면 계약상 잔금 지급일이 명확하지 않다. 그럼 언제를 취득일로 본다? 계약일로부터, 그죠? 계약일로부터 60일이 되는 날을 취득일로 보겠다. 물론 유상이든 무상이든 다 상관없고요. 하여튼 등기가 같이 나면 어떻게 해라? 둘 중 비교해서 빠른 날로 가시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 조심할 게 있죠. 신고서 제출해서 검증이 이루어진 경우 요거 있죠. 요거. 얘가 취득 시기는 언제냐?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 사실상이 아니라. 근데 과표는 사실상 취득가요. 그죠? 네, 틀리면 헷갈리지 마세요. 그죠? 네, 과표는 국수공판장 검증해서 실제 취득가액인데 취득 시기는 국수공판장 검증해서 사실상 잔금 지급일 그러시면 안 된다. 그죠? 이거 좀 이게 잘못하면 이거랑 엉켜가지고 틀릴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그죠? 그것만 좀 조심하면 되죠. 그러니까 지금 6번에 1번은 화해조서에서 자 일단 여기 보시면 판결문 얘기는 항상 뭐가 나와요? 따라 나온 게 뭐는 제외다. 화해, 인락, 포기, 자백간주는 제외다. 그러니까 화해조서는 재판을 한 거죠 사실은. 근데 화해조서는 정식 재판에서 확정 판결 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인정 안 하겠다는 거지. 그럼 여기서 인정 안 한다 그러면 다 여기서 아니면 어디로 간다는 얘기야? 이거 뭐라까지 간다는 얘기죠. 항상 고기 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1번은 뭐예요? 화해조서에서 취득 가격이 입증되는 유상승계 취득은 지방세법상 취득세에 있어서 그 사실상 잔금 지급일을 취득 시기로 본다. 땡. 틀렸죠? 2번 다음은 각각의 경우 취득 시기를 답하시오 그랬습니다. 자, 개인으로부터 취득했대요. 그럼 자 일단 여러분 문제 이런 거 풀 때 개인으로부터 취득하면 딱 뭐가 떠올라야 돼? 계약서 딱 불러야 됩니다. 그럼 계약서 얼른 보면 돼요. 9월 30일. 그러고 꼭 뭘 봐야 돼? 등기가 같이 나왔으니까 등기 12월 18일. 어느 게 빨라? 9월 30일. 법인 그러면 사실상 잔금 지급일 11월 20일. 등기는 12월 18일. 그러면은 11월 20일.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읽으면서 바로바로 그냥 그러니까 쓸데없이 개인 취득하는데 입주일, 실제 잔금 지급일 이런 거 읽을 필요 없고 계약서에 잔금 날짜하고 뭐만 보면 돼. 등기신날 보시면 되고 법인 그러면 실제 잔금하고 등기신날만 보시면 되는 거. 다른 건 읽을 필요 없습니다. 별거 아닌 것 해당사항 없는 걸 잠깐 읽는 사이에 걔도 시간이 가는 거죠. 지금은 이제 문제 푸시면 다 시간 안에 풀긴 하죠. 모의고사 보시면. 그때 안 봤어 모의고사? 아직도 모의고사 보면 시간 모질라요? 모질라면 안 되죠. 시험볼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아직도 모의고사 시간 모질라면 어떡한다는 거야. 연습을 해야 되니까 막힌 연습하고 해야 된다니까. 문제는 다 푸는 이제 스타일을 정하신 거죠. 나는 앞으로 문제 풀 때 시험 보러 가면 이렇게 풀 것이다. 예를 들면 문제 풀자마자 답을 달 것이다. 근데 문제를 다 풀고 나서 나중에 마킹할 것이다. 다 정해진 거죠. 이거 정해져 있어야 됩니다. 그것도 그때 우왕좌왕하면 안 돼요. 맨날 모의고사 볼 때는 문제 다 풀고 나서 답을 달다가 시험 보러 가서는 갑자기 문제 풀면서 답을 달아. 이거 그러면 나중에 이것도 헷갈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를 정해가지고 자기가 어느 게 제일 자기한테 맞는지 선택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나중에 그 변수가 생긴단 말이지. 아무것도 아닌 건데. 그럼 그것 때문에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럼 벌써 정했어야 되고 안 정했으면 빨리 정하시고 마킹하는데 시간 너무 많이 걸리면 안 됩니다. 아직도 그림 그리는 사람들 있죠. 마킹할 때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아직도 막 미술 그리듯이 막 이렇게 아이라인 그리듯이 그래가지고 이렇게 막 이런 분들 문제 있는 거 이거 이렇게 하지 말아야겠죠. 언제 어느 세월에 보고 있을 거예요 이거. 날새입니다, 날새. 그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죠? 얼른 해야 돼. 그것도 연습해야 돼. 그죠? 그거 뭐라고 그게 중요하다고 막 그렇게 막 정성 들여서 막 색깔을 칠해. 그거 한다고 좀 더 주는 거 아니에요. 그죠? 표시만 나면 돼. 삐져나가지만 않으면 돼. 삐져나가지만. 3번 보세요. 개인 간 증여 계약에서 부동산 취득. 자, 증여를 취득하면 무상승계는 언제가 기다? 계약일입니다. 상속은 언제가 있어요? 상속 기실. 그러니까 결국 증여는 계약일로 간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3번은 증여로 취득한 부동산 취득은 계약일로부터 60일이 경과되는 날이 아니라 언제? 그냥 계약일이에요. 이 계약일로부터 60일은 뭐라고요? 유상승계 시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이 명확하지 않을 때 그때가 계약일로부터 60일이 경과되는 날 그래야죠. 이런 게 문제예요. 왜? 아예 모르는 지문이 나와야 되는데 아는 지문이 같이 짬뽕돼 나오니까 밑에 것도 들어본 얘기거든요. 그럼 잘못하면 얼떨결에도 맞았다고 한다니까.
그게 제일 안 좋다니까. 아예 생판 모르는 게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4번 상속으로 취득했대요. 언제다? 상속 개시일. 5번 건축 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하는 건축물은 무허가는 무조건 사실상 사용일입니다. 왜? 허가를 안 받았으니까 당연히 사용을 할 것이다. 그러니까 무조건 무허가는 사실상 사용일. 그러시면 됩니다. 6번 토지 지목 변경에 따른 취득은 지목 변경일 이전에 그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사실상 변경된 날과 공보상 변경된 날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한다. 땡. 어디가 틀렸냐?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가 틀렸어요. 물론 이 둘 중에 빠른 날로 가는 게 원칙이지만 그 전에 뭘 했으면 사실상 사용한 부분이 있으면 걔는 언제다? 사실상 사용일을 취득일로 보겠죠. 7번 부동산을 연부로 취득하는 것은 등기일에 관계없이 사실상 최종 연부금 지급일을 취득일로 본다. 이런 문제예요. 그렇죠. 등기 치면 한꺼번에 취득한 거고, 그죠. 그리고 원칙은 사실상 연부금 지급일입니다. 그럼 이 연부 취득 있잖아요. 이것도 많이 나오죠, 여러 가지. 그죠. 자, 연부 취득은 얘가 만약에 100억짜리 부동산을 내가 5년간 1년에 20억씩 주는 조건 취득했다. 이렇게 나올 수 있다 있죠. 그럼 요거 관련된 얘기 여러 가지가 있죠. 이건 지금 돈을 5번에 걸쳐 나눠준다 그런 얘기겠죠? 얼마씩? 20억씩 이런 거 있잖아요. 20억씩. 이 얘기죠. 자, 그럼 연부 취득을 하게 되면 과세 표준은 뭐예요? 자, 요 20억을 뭐라고 한다? 연부 금액 그래요. 매년 지불하는 금액 그런다겠죠? 그랬고 얘를 뭐라고 한다? 얘는 연부금 총액, 총연부 금액 그렇습니다. 그죠? 그리고 과표는 연부 금액 그러죠. 얘가 뭐 취득세 과표 물어볼 때 되게 잘 나오죠. 매년 지불하는 금액을 말한다. 자, 만약에 과표에서 연부 금액 얘기나 뭐도 같이 기억해라. 계약 보증금이 있으면 계약 보증금도 포함한다까지 가시면 되고, 그러면 취득 시기는 언제냐? 얘는 취득 시기는 사실상 연부금 지급을 들어요. 실제 연부금 지급일. 계약서가 아니라. 계약서는 쓰긴 쓰겠죠. 근데 그날이 아니라 내가 실제 20억 준 날, 오늘 줬으면 오늘이 취득이, 내일 주면 내일이 취득일이다. 그죠? 링 얘기죠. 그러니까 중간에 이제 만약에 중간에 뭘 하게 되면 등기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등기 치면 등기 친 날 한꺼번에 취득한 거로 보고, 중간에 계약이 해지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만약 여기서 등기란 게 아니라 계약을 해지했어요. 그러면 앞전에 낸 취득세 3번 낸 건 환급해준다, 안 해준다? 해준다. 왜요? 취득세는 물건을 취득했을 때만 내는 거야. 그럼 계약이 해제돼 버리면 취득을 안 했는데 세금 냈으니까 얘는 환급해준다. 이거 환급 얘기 나오면 또 하나 있죠. 환급 나오는 거 어디 나와요? 등록세. 등록세는 환급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준다. 이거는 둘이 엉킬 필요가 없는 거죠. 엉키는 사람들은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외운 거죠. 취득세는 연부치도 환급해주고 얘는 안 해주고 이래버리면 나중에 무조건 해결되게 돼 있어. 이유를 알아야 돼. 얘는 취득을 안 하면 내는 게 아닌데 냈으니까 환급해주는 거고, 등록세는 수수료적 성격을 지녔기 때문에 등기해준 대가로 받은 거니까 나중에 뭐가 되든 무효가 말소가 되든 환급 없다. 그래 됩니다. 그죠? 보시면 되고. 그럼 얘가 또 면세점 여부를 판단할 때는 뭘로 간다? 연부금 총액을 가지고 판단합니다. 연부금 총액. 왜냐면 이 연부취득 자체가 성립이 되려면 계약 금액이 50만 원을 초과해야 된다. 이런 규정이 있거든요. 50만 원 초과. 왜 50만 원 이하면 왜 안 되는 거예요? 50만 원 이하면 면세점이 해당되죠. 그러니까 일단 취득에 해당이 돼야 되니까 50만 원 초과해야 되고, 요 판단을 이걸 가져간다. 그죠? 그리고 계약 기간은 최소 2년 이상입니다. 얘는 연부니까 분할이니까 최소 2번은 나눠줘야 되니까 1년 단위로 주니까 최소 계약 기간 몇 년? 2년 이상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연부취득, 그러니까 과표가 나오죠. 취득 시기도 언급이 되죠. 그리고 면세점 할 때도 연부금 총액을 가지고 판단한다. 그러니까 우리 이제 면세점 판단할 때 그거 나오거든요. 면세점은 이걸 말한다. 다만 연부취득의 경우는 연부금 총액을 가지고 면세점 여부를 판단한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지. 그죠? 이거 다 같이 물려서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 7번은 당연히 틀렸고, 8번 사실상 연부금 지급을 이전에 등기하면 언제? 등기신을 한꺼번에 취득한 거로 본다. 그죠? 되겠죠? 7번은 이제 과표가 나옵니다. 1번 토지의 시가표준액은 당해 토지의 개별 공시지가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적용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이다. 일단은
그 지금 시가 표준액 물어보는 거죠. 근데 거기에 누가 시가 표준액 지방세예요, 국세액이에요? 지방세. 근데 거기 누가 나왔어? 걔 나오면 돼, 안 돼? 안 된다니까. 걔는 지방세 관여를 못 해요. 근데 국세만 관여하는 거죠. 그죠? 일단 과표는 우리가 뭐라고 돼 있어요? 취득세 과표는 원칙이 뭐다? 원칙이 신고 가액이지. 예외가 뭐가 있고, 시가 표준액이 있고, 그리고 뭐가 있어? 사실상 취득가액. 이거죠? 이 원칙. 자, 이게 원칙인데 하나 예외가 있다. 이게 뭐라고 했어요? 그 신고한 금액이 무엇보다 시가 표준액보다 적으면 뭘로 간다? 시가 표준액. 그렇습니다. 이 말은 결국 얘네 둘은 항상 뭐다? 비교해서 둘 중 큰 금액으로 간다. 이거 뭔 뜻이었어요? 무조건 이 금액으로 간다. 뭐랑 관계없이? 얘랑 관계없이. 노건, 낙건 관계없이 이걸로 간다. 누가 봐도 이 금액에 샀다는 게 입증되는 게 있잖아요. 국수, 공판장. 신고서 제출해서 검증. 그랬죠. 6개. 이렇게 있어요. 결국 이 말은 거꾸로 가면 이 6개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 뭐하고 똑같다? 신고 가액하고 똑같은 의미가 되고, 이 말은 요 6개 해당이 안 되는 애들은 무조건 뭐하고 비교를 해라. 그쵸? 시가 표준액하고 비교해서 둘 중에 큰 걸로 가라. 그런 뜻입니다. 이거 아닌 건 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여기 판결문 얘기 나올 때 화해, 인납, 포기, 자백간주, 제외라고 돼 있죠. 그럼 걔네들은 뭐하고 똑같다는 거야? 얘하고 똑같다는 얘기니까 걔는 뭐랑 비교하는 얘기야? 얘랑 비교해서 둘 중 큰 거로 가라. 그런 뜻입니다. 그죠? 이게 이제 과표는 가장 기본적인 얘기죠. 근데 여기 보시면 이제 시가 표준이 나오는데, 토지는 개별 공시지가가 시가 표준액이고요. 그죠? 주택도 공시하게 돼 있죠. 근데 얘는 단독과 공동에서 그냥 갑니다. 이렇게 해서 얘는 개별 주택 가격. 얘는 법률에 따라 공시하도록 돼 있거든요. 얘는 공동주택 가격.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 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얘네들이 이렇게 매년 공시해요. 얘는 5월 31일 날 하고 얘네들은 4월 30일 날 하기 날짜로 정해져 있죠. 물론 이제 중간에 이제 이거 하고 이의신청 하게 되면 또 7월 1일 기준으로 다시 또 합니다. 이의신청. 요즘에 프랭카드 붙어 있는 거 보셨어요, 혹시? 7월 1일 기준, 뭐라고 나와, 거기. 7월 1일 기준 개별 공시지가 이의신청 또 뭐 이렇게 하라고 나오죠. 왜? 그럼 이제 이것 좀 하고 나서 이의신청해서 이의신청한 사람들 있죠. 그걸 다시 수정한 거예요. 그걸 다시 와서 봐라. 그런 얘기죠. 요거는 언제 기준이야? 얘네들은 1월 1일 기준 거를 공시하는 거죠. 매년 1월 거. 그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이랬을 때 이제 요 얘기죠. 그럼 거기 지금 1번은 일단 틀렸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요게 이렇게 하는 게 있어요. 국세청장이 정한 비율을 곱하여 산장으로 가는 경우가 있어. 언제? 국세. 국세청장이 이제 국세니까 기준시가 할 때 나와요. 근데 그것도 이렇게 돼 있어요. 얘가 뭐가 되는 거예요? 그대로 국세의 뭐가 돼요? 기준시가예요. 그러니까 국세 기준시가도 똑같아요. 토지는 개별 공시가. 그러니까 요거만 다르다고 했잖아요, 제가요. 근데 여기 하나 예외가 있는 게 뭐냐면, 토지는 기준시가가 개별 공시지가인데 지정지역이라는 게 있어요. 지정지역. 그러니까 뭐예요? 지가가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 즉 투기지역 같은 걸 말합니다. 거기는 뭐 어떡한다? 개별 공시지가에 국세청장이 정한 배율을 곱한다. 이게 나와요. 예외적으로 있어. 근데 이건 어디에 있는 거야? 국세 기준시가 있고 지방세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방세는 일단 국세청장이 나오면 안 되는 거지. 1번 무조건 틀렸고. 2번은요. 모든 주택의 시가 표준액은 건축 원가를 참작하여 지방세법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이 아니라 모든 주택은 뭐다? 원칙적으로 법률에 따라 공시된 요거를 뭘로 본다? 시가 표준액으로 합니다. 이거는 법률에 따라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뭐다? 단독은 개별주택 가격, 공동은 공동주택 가격 이렇게 공시한 게 뭐다? 시가 표준액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번 틀렸고. 3번 취득세 과표는 언제적 금액을 했어요? 취득 당시 가액을 하죠. 다만 연부 취득은 과표가 뭐다? 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연부 금액 그럽니다. 이때 취득 금액에 포함되는 계약 보증금을 포함한다 한다? 안 한다? 한다. 한다. 이게 시험에 이제 포함하지 않는다. 그럼 틀린 거죠. 3번은 맞죠? 4번. 갑이 특수관계 없는 을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함에서 부동산 거래 신고에는 법률 법률 규정에서 신고서 제출해서 검증을 거친 경우 사실상 취득 가액을 과세 표준으로 한다.
맞죠? 말은 겁나 긴데 걸고 무슨 얘기야? 검증. 뭘로 가? 사실상 취득가액. 5번. 지자체로부터 부동산 취득하는 경우 시가 표준액이 과세 표준이 된다. 땡. 틀렸죠? 틀렸지. 무슨 시가 표준액이 뭐예요? 지자체는 국이니까 사실상 취득가액이 있어. 지자체는 여기 안 들어가요? 국에? 국에 들어간다 했잖아. 이 국이 무슨 국이요? 국가, 지자체 조합. 그죠? 국 안에 콩나물도 들어가고 막 들어가잖아. 그죠? 국 안에 뭐가 들어가? 지자체도 들어가고, 지자체 조합도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국이 되는 거예요. 그죠? 국이 그냥 국이 아니에요. 맹물이 아니란 말이지. 그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지. 그죠? 그 두 개가 들어가 있어. 지방자치단체하고 지자체 조합이 들어가 있다. 그죠? 아직도 틀렸다 이러면 안 되고. 6번. 법원에서 작성한 화해조서, 인락조서는 취득 가격이 입증되는 서류이므로 그 조서상 취득 가액이 과표가 된다. OX. X죠? 왜요? 화해조서는 여기에 해당이 안 된다 그랬잖아. 그럼 얘는 뭐하고 똑같다? 얘하고 똑같으니까 비교해서 큰 거 이렇게 얘기해야지. 얘처럼 조서상 취득하기 과표가 된다는 얘기는 얘가 뭐란 얘기야? 사실상 취득하기란 뜻이 돼버리죠? 틀렸다는 거죠. 이 지문 보면 막 굉장히 난해한 지문이 별로 없죠. 들어보면 그냥 편리한 지문들입니다. 사실은. 7번은요. 법인이 아닌 자가 건축물을 대수선하여 취득하는 경우로서 취득가액 중 100분의 80이 법인 장부로 입증되는 경우 그 법인 장부로 증명된 금액과 계산서 등으로 증명되는 금액 등을 합산한 취득가액을 과세 표준으로 한다. 틀렸죠? 비율이 90%죠. 90%. 80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이제 법인이 아닌 자라고 돼 있잖아요. 그럼 이게 건물을 이렇게 건축을 했는데 얘가 만약에 10억을 들였다 뭐예요. 그래서 이걸 건축하거나 대수선을 했다는 얘기죠. 그럼 여러분이 이제 신고를 할 거 아니에요. 취득세를. 그럼 얼마에? 10억에 했다는 거예요. 신고를 했다는 얘기지. 근데 얘가 뭐라고? 법인이 아닌 자. 그럼 개인이 있다는 거죠. 그럼 이걸 그대로 인정을 안 해주겠다는 거예요. 얼마? 10억에 신고했는데 이걸 인정 안 하겠다. 왜? 이게 이제 입증이 안 되는 거잖아요. 만약에 저걸 인정해줘버리면 어떻게 돼? 개인이 막 자기 마음대로 막 금액을 업해가지고 신고를 하겠죠. 낭도에서 줄이려고. 그래서 뭘 해라? 입증해라. 이 금액을. 뭘 통해서? 법인 장부 등을 통해서 이 금액이 얼마? 100분의 90을 넘는 금액. 그러니까 100분의 90을 초과되는 금액을 법인 장부 등을 통해 입증하면 나머지 금액은 뭐만 있으면 계산서만 있으면 인정해주겠다. 그 비율이 얼마다? 100분의 90입니다. 이게 시험에 나왔죠. 이게 나온 거죠. 80으로 나온 거죠. 80 아니고 얼마? 90. 이건 90. 이 비율만 외우면 되는 거죠. 8번은요. 판결문에 지목 변경에 소요된 비용이 입증된 경우는 취득세 과표는 지목 변경 전후 시가 표준액의 차익으로 한다. 무조건 틀렸죠. 이거는. 지목 변경은 참 이게 복잡하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나오면 지목 변경 그랬어. 그럼 과표가 뭐예요? 그냥 중간 가액. 중간 가액 그러면 돼요. 그죠? 근데 뭐라고 하냐면 입증. 법인 장부나 판결문으로 이 지목 변경에 소요된 비용 입증이라고 하는 것보다 그 지목 변경에 소요된 비용 그러시면 돼요. 딱 이렇게만 그냥 간단하게 기억하면 돼요. 그러면 걔는 지금 딱 대입하면 끝나는 거죠. 판결문 입증. 그게 뭐예요? 소요된 비용 이렇게 돼요. 근데 전후 어쩌고 이렇게 틀렸죠. 이 지목 변경 전후 시가 표준액의 차액은 증가된 금액을 구하는 거죠. 증가된 금액 어떻게 해요? 지목 변경 전후 차익이겠죠. 그게 증가된 금액이죠. 그건 증가된 금액이고 이거 입증은 뭐라고 해야 돼? 그냥 소요된 비용 그러시면 되는 거죠. 단순한 얘기입니다. 그냥 8번 틀렸죠. 가변은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참고로 이제 우리가 과세표준 나오면 여기 문제는 이제 언급이 잘 안 돼 있는데 과세표준에 추가로 포함이 되는 항목이 있고 되지 않는 항목이 있다 그랬죠. 이것도 같이 기억을 해야 됩니다. 언급이 됐었는데 자본 뭐 있어요? 여기 건설자금이자 그리고 연체료 할부이자 등이 있습니다. 연체료 할부이자. 참고로 연체료 할부이자는 누구만 된다? 법인. 얘는 나오면 자동으로 법인이 돼요. 그죠? 그리고 이 포함 안 되는 거 대표주자가 부가가치세가 있다. 부가가치세. 자, 부가가치세는 취득세하고 양도세가 있는데 얘는 포함이 안 되고 양도세는 포함이 된다.
이렇게 기억하셔야겠죠? 얘는 포함이 안 되고 얘는 포함이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겠어요? 내가 5억짜리 부동산을 사면서 부가가치세 5천만 원을 냈다. 10%. 그죠? 5억 5천을 샀다는 얘기죠. 그럼 이거는 취득세는 무슨 얘기예요? 세금을 얼마에 대해서만 내라는 얘기야? 5억 원. 이건 얘기는 안 돼. 이게 포함이 안 된다는 얘기고. 양도세 할 때는 5억 5천을 필요 경비를 인정해 주겠다. 그 얘기죠. 이건 나한테 유리한 거야? 불리한 거야? 유리한 거죠. 세금을 덜 내는 쪽으로 한다. 그러니까 이 부가가치세는 너는 환급이 안 되니까 이걸 그대로 네가 세금 내는 유리한 쪽으로 적용해 주겠다. 그 뜻입니다. 근데 양도세 처음에 이게 나왔어요. 이게요. 뭐라 나왔어요? 일반 과세 사업자가 사업용으로 분양받은 경우에 그 부가가치세는 필요 경비, 즉 취득가액에 포함이 된다. 뭐 X? X예요. 포함이 된다 그러면 안 돼. 왜? 사업자. 일반 과세 사업자는 환급을 받아요. 환급을. 그러니까 걔는 인정 안 해줘요. 왜? 냈다가 도로 돌려받아 환급 받아갔는데 걔를 경비를 인정해주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실제 시험에 그렇게 나왔는데 엄청 많이 틀렸어요. 왜? 그냥 우리는 뭐라고 기억하는 거야? 얘는 포함이 안 되고 얘는 포함된다라고 기억을 했는데 포함된다 그러니까 맞았다 그래서 나중에 걔가 틀렸다는 거야. 그죠? 과세사업자. 그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일시불 있죠? 1억짜리를 어떻게 하면 한꺼번에 사면 얼마? 9,500에서 얼마? 500만 원 할인받았다. 그럼 어떻게 돼요? 이 9,500이 취득가액이죠. 이걸 뭐라고 한다? 할인된 금액. 그러고 500을 뭐라고 한다? 할인받은 금액. 그럽니다. 할인받은 금액.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게 뭐 기본적인 취득세 과표에 추가로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다. 그리고 지목 변경 추가로 잘 나오고 그거 잘 기억하시면 되죠. 자, 근데 8번은 이제 세율 부분이 쭉 언급이 됩니다. 취득세에서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데가 어디냐면 세율이에요. 빈도로 따지면 가장 높아요. 출제 빈도가. 세율. 그리고 과표. 그리고 부가징수. 이렇게 돼 있죠. 그 세 파트에서 뭐 문제가 거의 나온다 보면 되는 거죠. 일단 세율은 세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기본이 세 가지죠. 하나 뭐 있다? 표준세율이 있고. 그리고 뭐가 있고? 중과세율이 있고. 그리고 특례세율. 특례세율. 세 가지가 있죠. 이거 나면 제일 기본이 뭐예요? 요거 나면 뭐가 가능하다? 가감 조정할 수 있다. 얼마 범위에서?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고 또 세율 나오면 동일한 과세 물건에 두 이상 세율이 동시에 적용되면 높은 세율, 낮은 세율? 높은 세율. 더 빨리, 더 빨리, 높은 세율, 높은 세율. 그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표준세율은 과거에 취득세와 등록세가 합해진 거다. 이때 취득세 세율이 하나밖에 없었다. 몇 프로? 2% 이렇게 된 거죠. 나머지가 등록세. 등록세는 세율이 다 틀립니다. 취득 형태에 따라서. 그죠? 이렇게 되는 거죠. 요 표준세율을 딱 보시면 되죠. 얘는 외워야 돼요. 표준세율은. 시험에 세율분이 계속 나온 제가 3번이나 나왔어요. 아주 기본적인 거로. 자, 매매는 얼마예요? 1000분의 40. 농지 매매는 1000분의 30이죠. 그죠? 그리고 증여받으면 1000분의 35. 비영리 사업자가 증여받으면 1000분의 28. 상속받으면 1000분의 28. 농지 상속 1000분의 23. 원시 취득은 1000분의 23이고요. 28, 죄송합니다. 28이고, 그 다음에 각종 분할은 1000분의 23이고, 여기서 추가로 기억할 것은 주택은, 주택을 뭐? 유상거래. 자, 이거는요,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계속 얘기하지만. 둘이 매매를 했어. 그러니까 여기를 낮추면 딱 하나다. 뭐,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시키겠다. 그러니까, 거래를 많이 하도록 만들어주겠다. 뭐를? 주택을. 왜? 부동산 거래는 주택이 매매가 많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저 원주만 놓고 봤어도 보세요. 여기 부동산 계획은 막 좋아진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야? 혁신도시 들어오니까 막 아파트 분양을 많이 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막 뭐를 해? 분양되니까 경쟁력이 높아지죠. 그러면 분양권 전매도고 막 이런단 말이야. 그게 많이 돼가지고 하는 거죠. 막 땅이 막 거래가 겁나 많이. 물론 토지도 따라가겠지만 주가 되는 건 뭐다? 주택입니다. 그러니까 요게 매매가 많이 돼야 거래가 활성화된다. 그래서 정부에서 뭐라는 거예요? 이 주택을 매매, 유상취득, 유상거래 했을 때 세율을 낮춰주겠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얘가 낮춰준 거예요. 세율이 어떻게 돼요? 주택은 1%, 2%, 3% 돼 있죠. 6억 이하 1%, 6억 초과 9억 이하 2%, 9억 초과는 3%입니다. 언제만? 유상일 때만. 그리고 만약에 6억 이하 주택을 증여받았다. 그럼 뭐라고 해요? 6억 이하 주택을 증여. 3.5%죠. 6억 이하 주택 상속받으면 2.8%. 6억 이하 주택을 신축하면 2.8%. 매매만 해당되는 거야. 그죠? 그리고 보세요. 얘가 그러면 취득세를 낮췄어. 많이 사라고. 근데 얘가 안 팔아. 왜? 양도세가 많이 나와. 그럼 이거 100날 낮춰줘봤자 거래가 안 되겠지. 그래서 무엇도 얘도 낮춘 거야. 얘도.
그래서 양도세가 뭐 있어요? 주택 해가지고 얼마? 주택하고 입주권은 뭐라고 돼 있어요? 1년 미만이면 원래는 50인데 얘는 40%. 1년만 넘어가면 6에서 38%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맞물려 가는 거예요, 이게 같이. 그러니까 개정도 동시에 2014년 1월 1일부터 얘하고 얘가 동시에 개정이 된 거예요. 왜? 그래야지 이게 효과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매매만 되는 거죠, 이상. 그래요? 그리고 또 하나, 세율 나오면, 자, 면적 증가라는 게 나와요. 뭐, 예를 들면 증축이나 개수 등으로 인해서 가액이 증가되면 간주 취득인데, 뭐가 되면? 면적 증가, 그럼 뭐다? 원시 취득이다. 면적 증가된 건 면적을 새로 취득한 거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이거죠. 주택을 이렇게 했을 때, 주택을 먼저 신축이나 증축을 한 이후에 그 부속 토지를 나중에 추가로 취득하게 되면 이 부속 토지 취득은 주택 유상거래 취득세율을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작년까지 됐던 거 올해 개정 사항이죠. 그죠? 그러니까 얘가 왜냐면 그러니까 남의 땅에 집을 먼저 짓고 토지를 나중에 사면 이게 일반 매매로 보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1%, 2%, 3% 적용을 작년까지 해준다. 올해부터 안 해준다. 이게 뭐야? 그냥 일반 매매로 보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거 같이 기억하시면 되죠. 이게 이제 표준세율 얘기입니다. 1번은 이제 8번에 1번은 가감 조정할 수 있다. 그랬죠? 얼마 범위에서? 100분의 50 표준세율 그랬고요. 2번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 당시 가액이 6억 초과 9억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면 2%? 그죠? 3번 건축을이네요. 건축물 면적이 증가할 때는 그 증가된 부분에서 뭘로 본다? 면적 증가니까 원시 취득. 3번 부동산을 상호 교환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것은 무상승계 취득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한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교환은 뭐야? 유상승계죠. 근데 5번은 이제 특례세율인데요. 특례가 세율이 두 개가 있다고 그랬죠. 뭐가 있다? 표준세율에서 중과 기준을 뺀 세율. 그죠? 이게 있고. 그리고 중과 기준세율이 이렇게 두 개 있고. 이렇게 돼 있다 했죠. 그러니까 이거는 요걸 다 외우면 좋은데 다 못 외우니까 얘라도 꼭 기억하죠. 뭐 간주취득. 그죠? 간주취득. 이건 뭐라 그랬어요? 취득세 내고 등록세 안 냈던 애들을 뭐 하는 거야? 그 대표 주자가 간주 취득이다. 이거 빼고 나머지는 여기로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문제는 항상 나오면 그거겠죠. 둘 중에 이거 물어보겠죠. 이거 아닌 걸 고르라. 아니면 이거 아닌 걸 고르라. 문제 두 번 다 이거 아닌 걸 고르라. 정답이 이거였어요. 뭐 간주 취득. 그죠? 물론 여기에 이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간주 취득만 있는 건 아니죠. 다른 것도 있죠. 여기 뭐 이것만 있겠어요? 중간에 또 있지. 근데 그걸 다 외울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뭐다? 간주 취득이 갑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임시건축물이잖아요. 임시건축물은 1년 초과하자는 비과세죠. 1년 초과되면 세금을 내야 되겠죠. 그럼 예를 들면 세금 내겠죠? 그럼 뭘 낼까요? 여기로 가는 거예요. 왜? 임시건축물이니까 등기를 안 할 거 아니야. 그럼 등록세는 안 내겠죠. 대신 뭐 취득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취득세 2%를 내라니. 그럼 여기 들어가는 거야. 그럼 걔도 여기 들어가죠. 근데 그걸 일일이 외울 필요 없다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5번이 대표적으로요. 판매 등기를 병행하는 부동산 매매로서 판매 기간 내 매도자가 판매한 경우와 그 매도자와 매수자의 취득이란 취득세는 표준세율에 중과 기준세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 이게 어디서 많이 봤죠? 이 틀렸죠. 합하는 게 아니라 뭐? 빼야지. 그리고 100분의 200이 아니요. 아니 중과 기준세 합한 세율이 아니라 뭔가 표준세에서 중과 기준 뺀다. 근데 이게 합한다 그래요. 언뜻 보면 맞는 거 같죠? 합하는 게 아니라 뭐? 빼줘야지. 그치? 이게 여기 들어가죠. 여기 들어가는 건데 합하는 게 아니라 보다 뺀 세율로 간다 그랬지. 뺀 세율. 틀렸죠, 이거는. 그죠? 6번은요. 지방세법상 농지를 상호 교환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적용하는 취득세 세율은 얼마다? 1000분의 30이다. 뭐? 농지. 그죠, 농지. 그 시험에 이렇게 뭐라고 나오냐면 이렇게 나와요. 이 똑같은 거라 반복되는 거, 중복되는 거 다 뺀 거거든요, 사실은요. 근데 이렇게 나와요. 농지, 이제, 매매, 농지 외, 이렇게 나와요. 농지 외. 부동산 매매로 치르게 이렇게 나와요. 농지 외 토지를 매매로 치르게, 그건 뭐야? 1040이죠. 근데 그 지문이 농지 외, 그런데 그걸 그냥 뭐라고 읽어? 농지라고 읽어요. 그 시험에 뭐라고 나왔어? 농지 외, 이렇게 놓고 1000분의 40, 그럼 맞는 지문인데, 그걸 잘못 읽으면 농지라고 읽어버려요? 그럼 뭐야? 1000분의 40, 그럼 틀린 거지. 그런 게 문제인 거예요. 농지 외라고 돼 있는데 그냥 읽고 농지라고 읽어버려요. 그거를 문제를. 그래가 틀릴 수 있어요. 자, 그러면 6번은 맞죠? 그 다음에 7번은 부속토지 경계가 명백하지 않다. 그럼 뭐라 하겠어요? 우리
무조건 지방세는 뭐다? 경계 불분명. 그러면 안팎 구분 없이 10배. 얘가 뭐라고 나오면 틀린다? 도시 지역하는 5배, 밖은 10배. 그러면 안 된다 그랬죠? 그거 조심하시고. 8번 산간, 해변 등 휴양지에 건축된 건물뿐만 아니라 도심지에 건축된 오피스텔도 별장에 해당될 수 있다. 그럼 별장의 개념은 우리가 말하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별장은 틀리다 했죠. 배산 인수 자청용 500호 앞에 물 있고 뭐 있고 마당에 잔디 깔려 있고 저쪽에 나무 하나 있고 그 밑에 그네 매달려 있고 이런 걸 얘기하는 건 아니고 걔도 별장이 될 수 있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별장이죠. 근데 세법상 별장은 뭐다? 상주거용 건축물인데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으면 걔가 뭐야? 휴양피서 놀이 등의 용도는 걔가 별장입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여러분이 사는 아파트도 뭐가 될 수 있다? 별장이 될 수 있고 오피스텔도 얘가 겸용이니까 걔가 주거용으로 쓰는데 상시 주거 안 해버리면 걔도 뭐가 되는 거야? 별장이 될 수 있습니다. 금액도 상관없고. 그러니까 8번은 맞는 얘기죠. 어디가 됐든 뭐다? 별장이 될 수 있고. 그럼 문제는 뭐다? 별장을 사용하는데 주택을 별장으로 쓰면 중과세죠. 이때 이거를 세입자가 임차인이 별장으로 써도 뭐한다? 중과세 한다. 대신 누구한테 한다? 임대인한테 한다. 얘가요, 물세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지방세는 뭐 중심이야? 부동산. 그래서 이런 말 있잖아, 우리가. 얘가 별장이야. 근데 이거를 시차를 두고 취득하거나 여러 명이 구분하여 취득을 하여도 뭐다? 중과세 한다, 안 한다? 한다. 왜? 걔가 어떤 방식으로 취득하든 결국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걔네가 취득하는 부동산이 뭐다? 별장이면 무조건 중과세한다. 그러니까 이거를 세입자가 사용하든 소유자가 사용하든 상관없는 거죠. 중요한 건 뭐예요? 걔네들이 사용하는 부동산이 뭘로 쓰고 있다는 거예요? 별장. 그럼 뭐 한다? 중과세. 근데 9번에 소유자 이외의자가 주택을 임차하여 별장으로 사는 경우는 중과세 대상이 아니다. 땡 틀렸죠. 누가 되든 한다는 거죠. 대신 중과세는 임대인한테 한다. 그죠? 10번 상속으로 인한 취득 중 법령에 정하는 일가구 일주택 및 그 부속 토지 취득은 형식상 취득으로서 표준세에 대해서 중과기준세 뺀 특례세를 적용한다. 그럼 뭐 간주취득 아닌 거 그냥 웬만하면 잘 모르면 그냥 표준세를 중과 이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죠? 11번 민법에 따른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은 형식상 취득으로서 표준세에 대해서 중과기준세를 뺀 특례세를 적용한다. 맞는 지문이에요. 이게 있어요. 카불이 둘이 이혼을 해. 그죠? 이혼할 수 있죠. 근데 이혼할 때 얘가 이걸 위자료를 주는 거죠. 위자료를 줘. 그죠? 그냥 부동산 위자료를 주면 이는 뭐가 돼요? 양도예요. 그죠? 이혼할 때 뭘로 주면? 부동산으로 위자료 주면 양도. 근데 얘가 뭘 하면? 재산분할 청구하면 양도가 아니고 얘는 양도죠. 그죠? 자 그럼 보세요. 얘 있죠. 얘 취득세 내야 되잖아. 그죠? 등기가 넘어오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그냥 위자료 줬을 때 그거를 와이프가 받으면 본인한테 등기를 해야 되죠. 이때 그럼 취득세 세율은 뭘로 간다? 표준세율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양도로 본다면 뭐예요? 매매로 본다는 거죠. 그냥 유상승계치도 그럼 뭐예요? 4%, 농지 같으면 3% 이렇게 간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는 뭐를 해? 재산분할로 소유권 이전하면 양도로 본다 안 본다? 안 봐요. 그러면 취득세는 어떻게 한다? 특례세율로 가는 거예요. 이때는. 그러니까 이 재산분할할 때는요. 과거에 취득세는 안 냈어요. 재산분할로 주면. 대신 본인 앞으로 뭐는 해야 돼? 등기는 해야 되니까 등록세는 냈었거든요. 그러니까 재산분할로 취득하는 경우는 특례세율로 간다. 뭘로? 표준세에서 중과기준세를 뺀다. 왜? 취득세는 안 냈었거든. 등록세만 냈었거든요. 그러니까 맞는 얘기고. 12번 지방세법상 취득세액을 계산할 때 중과기준세만 적용하는 경우로 그걸 모두 고르시오. 그렇죠? 기억. 개수로 인해 건축물 면적이 증가할 때 얘는 간주취득 아니죠? 원취득. 그죠? 면적 증가니까. 가액 증가 그랬으면 가액이 그냥 가액만 증가했다 그러면 뭐예요? 그러면 간주취득이에요. 근데 면적이 나오면 뭐다? 걔는 중과기준세율이 아니고 뭐? 면적 증가는 원시 취득을 발견 증가된 부분. 니은 토지 지목을 사실상 변경하면서 가액이 증가된 경우. 간주 취득. 그죠? 니은은 맞고. 디귿은요. 법인 설립 후 유상증자 시 수익을 취득하여 최초로 과점 추중, 간주 취득. 그죠? 상속으로 농지 취득. 2.8%죠. 얘는 중과기준. 근데 중과기준세를 적용하는 뭐예요? 니은하고 디귿 두 개가 거기에 해당된다. 그죠? 자,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부가 징수 있죠? 여기까지 했습니다.